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을 바꾼다 8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진행하는 첫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 집권에 발표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5년 뒤 10년 뒤에도 민주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청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권 연장인 정청래입니다. 예. 건배사를 싹 바꿨어요. 네. 뭘로요? 지금까지는 제가 정권 그러면 교체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정권 그러면 연장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해보죠. 같이 하시겠어요? 예. 자, 정권 연장. 네. 같이 연장은 들지 말고 예. 합리적 이성과 넘치는 지성으로 문재인 집권 이후 그 2기 또 준비해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실 뭐 지금은 어떻게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일주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들이 국민들이 너무 과거 정권하고 이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만 5년 10년 후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여당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익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여당? 첫날부터 짝짝 달라붙어요. 나는 이제 여권 인사다 이제. 여권 인사 그렇죠. 여권 인사. 네. 두 번째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여권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 좋은가요? 네. 좋아요.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존재만으로 즐겁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그 스승의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교 찾아가지고 아이하고 사진 찍은 거. 네. 아이가 종이 사인지를 종이. 찾았죠. 예. 그때까지 대통령이 아이와 눈 마주치며 기다려주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쪼그리 앉았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쪼그리 앉았어. 야, 몇 년 만에 이런 대통령 모습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9년 만이죠.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명장면이고 가장 명사진이야. 이제 저는 조국 교수 있잖아. 예. 네. 조국 교수가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 들고 걸어오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그 까까머리 초등학교 아이. 다른 아이들은 이미 사인을 받았어요. 막 난리가 났어 교실에서 막. 근데 이 아이는 못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대통령 가시려고 하는데 가방에서 막 찾은 거야. 그걸 보고 뿌리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기다려준 거예요. 아이 귀엽더라고. 까까머리 태권도. 네, 그러니까요. 예, 전형적인 그런 까불까불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나 도 좋을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뭉클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모습이 생각 들고 앞으로 그런 대통령 민주당에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세 없는 안구복지. 그래요. 네. 예. 야, 세금을 더 내지 않았는데 안구복지도 되고 그리고 주름살도 많이 다 펴졌대요. 누가요? 많은 국민들이 시술 받지 않고 네. 뭐 보톡스, 예. 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필러. 예. 이런 거 시술 안 받고 네. 주름이 쫙 펴졌대. 필라는 간접 광고 아닙니까? 대놓고 광고. 그거 고유명사 아니었어요? 그래 어쨌든 더 말고 한 30년만 민주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종편에서 맹활약하고 하고 있는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종편 자주 나가잖아요. 뭐 특별히 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종편만 나가는 건 아니고 종편 이외에 다른 방송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예. 종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데. 좀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 예. 네, 천지개벽. 이게 문비어청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모 방송은 이게 로고가 있잖아요, 방송사에. 고유 색깔이 빨간색인 방송사가 있습니다. 퍼렇게 바뀌었다며.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자막 배경도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게 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그 앵커들도 좀 잘생겨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저는 좀 신기한 게 네. 내가 옆에 앉아있니까 좀 민망스러울 정도라더라고. 네네. 오글거리지 좀. 네. 그러니까 그가 늘 민주당하고 문재인 까던 보수 그러니까요. 패널들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저 인간들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근데 모 방송사에서는 직접 이런 전달도 했어요. 와서 뭐
어떠어떠한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직접 할 정도로 어떠어떠한 이야기 문재인 뭡니까? 대통령을 디스하는 내용은 하지 마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줘봐요. 안 돼. 하나만 얘기해봐. 예?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이거는 방송 내보내지 마십시오. 예. 주사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주사파의 주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이거 괜찮아 나가도 돼 이런 거. 뭘 돼요? 안 돼. 뭐 어때? 안 돼. 편집하면 안 돼. 왜 나가도 돼 이런 거. 와 이렇게. 근데 여기 주사파 그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네. 임종석 뭐 주사파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당에 더 많어. 그렇게 따지면 바른정당에도 있고. 바른정당에도 있고. 그리고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전문가 아니십니까?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이야. 무기징역까지 받았어. 참고로 무기징역? 네. 이동영 작가님의 저서 와주퇴의 박쥐들 읽으시면은 다 나옵니다. 김문수 이재호 뭐 어따 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군요. 그래요. 달라지고 있는 종편의 모습. 근데 방금 손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그 스탠스를 유지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돌변해서 물을 뜯을 수 있어. 이게 당선 다음 날 그 다음 날하고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지금하고 약간 달라지는 게 방송사의 어떤 논조나 기조가 달라졌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좀 적대적이었던 그런 패널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조금 말 속에 뼈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거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하나 터지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네. 폭탄 선언합니다. 네. 제가 종편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건 지난주 우리 호해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네. 폴 여론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여론조사 했어요. 결과가 어때요? 제 페이스북 이런 거죠. 취지는 나는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굳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했는데 그것마저 내가 하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뭐냐? 종편에 출연하는 거다. 굳은 일. 종편에 출연하는 일. 근데 가리지 않고 하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러나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반반이면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다. 3분의 2면은 높네요. 개헌이네, 개헌. 그래서 그렇죠. 개헌. 180석. 네, 180석이지.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다녀가신 분이 7만여 명. 댓글이 900여 개가 달렸는데 사실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 읽지도 못하는데 반대가 없어요. 다 읽으셨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네.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네. 근데 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댓글이 한 500여 개 달렸어요. 네. 반대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트위터도 올렸어요. 네. 근데 반대가 없어요. 그래서 99.9%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샤이 정청래가 없네요. 그냥 다 네. 드러내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정치 인생 13년 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는 진짜 응대를 안 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사실 TV조선에서 시사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절반 정도 됐어요. 찬반이. 그래서 원래도 안 나갈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안 나가고 이제 판도라를 나갔는데 이제는 앞뒤 가릴 거 없고 다 나가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어달라. 이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섭외가 없네요. 네, 그게 문제죠. 저도 사실은 그동안 TV조선 채널에 출연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아예 섭외가 안 와. 저 새끼는 원래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TV조선 채널 관계자 앞으로 다 나갈 테니까. 이 작가 폭탄 선언입니까? 폭탄 선언입니다. 네. 다 나갈 테니까 불러주시기 바라고. 이 작가. 네. 봉화마을 다녀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뉴스 안 갔어요? 이번 주말에 갈 거예요. 주말에? 네. 그러면 5월 18일 날 네. 제가 자리 하나 마련할 테니까 서울시당에서 버스 세대가 가거든요. 광주? 5.18 참배하고 봉화마을까지 다녀오는 길이에요. 같이 갈까요? 방송이 예정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종편입니까? 네, 종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TV조선 채널의 관계자 많이 연락 주시고 다만 96,000원짜리는 안 나갑니다. 96,000원도 있어요? 있어.
수호가 자주 나가는 96,000원짜리. 아, 저도 안 나가요, 이제. 아, 그래? 그럼요. 안 나가요. 그래. 그래, 나가지 마. 짜증나.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요. 연합뉴스도 96,000원. 그래. 연합, YTN 신율 교수 아웃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요? 예. 간둬야지. 그 2012년부터 박근혜를 위해서 하다가 좋은 자리 맡았으면 이제 바꿔야지. 안면 인식장애 그 발언? 예. 그 발언을 왜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시간 했다고. 그래서 뭐 기억력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해서. 언제요? 당선 후에? 예. 아니, 당선 바로 직전인가? 뭐, 하여튼 그랬다 그러는데, 신율 교수는 계속 그전에도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에요. 아, 그래요? 나하고는 좀 친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좋아해주고, YTN 종편인 데서 나를 막 디스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 아니라고. 계속 저를 방어해줬어요. 자, 그리고 2달간의 공백을 끝내고, 오늘부터 다시 합류한 손혜원 의원은 오늘 일이 있어서 약간 녹음 시간에 늦으니까 이따 오시면 소개해드린 걸 하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쇼핑몰, 이미지컷, 파노라마 VR 등 다양한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로우비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 기획에서부터 제작, 관리, 유지 보수까지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고객과 소통하는 크로우비즈입니다. 홈페이지는 crowiz.co.kr 또는 010-2835-6552로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크로위즈, 홈페이지 쇼핑몰 등을 제작하는 크로위즈 웹 컨텐츠 프로덕션입니다. 크로위즈에서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방문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발굴해서 홈페이지, 쇼핑몰, 사진, 동영상, 일러스트, 3D, 파노라마 VR 등 다양한 웹 컨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개인이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특히 쇼핑몰 같은 거 하면은 꽤 깔끔하고 또 다양하면서 눈에 확 띄게 만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크로위즈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8254-6552 홈페이지는 crowwiz.co.kr이고요. 문의할 때 정치 알바 듣고 연락한다라고 하면 행복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 술친구.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요즘에 팟캐스트 여러 군데서 술친구 광고를 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후기를 올리는데, 너무 좋다고. 술이 안 챈다고. 또 다음날 숙취가 없다고. 제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있지요? 네. 아직 먹지는 않아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주머니 한 개씩 넣고 가서. 군뱅이 헛개 오늘 강황. 먹어야 되겠네. 그래요. 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술친구. 네이버에서 술친구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예. 네. 일주일. 5월 9일 날 당선됐으니까. 녹음 기준으로는 딱 일주일. 딱 일주일입니다. 그죠?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역사적 의미. 예.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힌 최초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조선시대부터 통틀어가지고 왕의 목을 친 역사가 한 번도 없다라고 네. 맨날 얘기했거든요. 네. 이번에 국민들이 한번 끌어내려 버렸네. 네. 최초의 거고요. 또 하나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무혈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스민 혁명도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 혁명이다. 그렇죠. 네. 4.19 혁명도 그래서 피를 흘렸으니까. 201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촛불 국민.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이런 질서 있고 평화로운 명예로운 혁명이 없었어요. 예. 그렇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4.19 같은 경우도 미만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결실을 맺은 혁명이다. 그 한복판에 꽃처럼 피어난 것이 집약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 듣기 전에 그 사진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이와 같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 사인하고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과의 소통을 대통령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막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국민과 스킨십 이렇게 즐기는 대통령 그리고 댓글도 직접 달고 네. 그러면서 예. 자, 일주일간 행보를 예. 짤막한 브리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업무 지시 제1호 일자리 창출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요. 그 위원장이 또 대통령 본인이라고. 그렇죠. 그만큼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맡고요. 그리고 첫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갔고요. 그리고 업무 지시 2호가 국정교과서 폐지, 니뮬레 행진곡 재창을 해라. 이게 2호였고요.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리고 3호가 미세먼지. 4호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석탄 때는 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해라. 그리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김초원 선생의 아버지 김성욱 씨 59세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예. 눈물로써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것도 획기적인 걸 많이 했고 또 국민과 소통. 네. 방금 여러 가지 얘기한 건 소통인데 그중에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던 모습도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인선을 발표하고 네. 박근혜 정권에서는 밀봉해서 왔잖아 윤창중이가. 밀봉해갖고 그랬습니다. 흔들면서 나도 안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민과 소통 그리고 참모진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차담하는 시간 갖고 또 직원들이랑 그 청와대 내에서 같이 구내식당에서 네. 같이 밥 먹는 모습. 네. 밥을 이제 스스로 이제 담아가지고 그 뭐 또 이것도 뭐 퍼담았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기사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어떤 권리적인 모습과는 전혀 그리고 상관없다. 출근하는 모습.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배웅하는 모습. 그러다 빡 뛰어와가지고 바지가 좀 짧다. 그랬더니 이게 유행이다. 배바지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뭐 우리 진영이야 당연히 박수 치는 일인데 손소 변호사 주위에 네. 보수 많잖아요. 많죠.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일주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단 아예 언론을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기 싫다? 네. 그런 분들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대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면은 약간 여론에 동떨어진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진보이든 보수이든 뭐 정답은 없죠. 뭐 어떤 게 하나가 옳고 하나는 그르다, 뭐 하나는 선이고 악이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잘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크로스 보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하지 않은 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는 뭐 우호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결국은 본인의 원래 표심대로 돌아갈지는 모르고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삐걱삐걱대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결집 시도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 기억에 박근혜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이게 비교될 텐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사실 그게 확 바뀔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제 23일로 잡혔는데 오늘 잡혔는데 또 수의 입은 모습 보이면 또 23일에 나오겠네요. 머리 막 컹클해진 모습 나오겠네요.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2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BS 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한국 리서치 연수가 나왔는데 한겨레는 창간 29돌 창간 기념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가 77% 정도 나왔고요. 잘할 것이다 87% 정도 나왔는데 잘할 것이다는 TK에서도 74%. 야, 엄청납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75%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 후에 가잖아요. 그러면 85%를 넘을 것 같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 그래서 역대 최고가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86%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YS는 듭니다. 결국 90% 벽을 넘어버렸었는데. 근데 갤럽에서 조사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판도라 그 준비하면서 봤더니 갤럽에서 역대 대통령 최고 지지율과 최저 지지율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최고 지지율이었더라고요. 86. 그래요. 수치로 맞아요. 잡힌 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높은 지지율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삐끗하면 또 이제 막 달라들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이제 그야말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그렇고요. 계속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국민들이 여망 뭘 해결했으면 좋겠다. 1위가 저도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검찰 개혁 아닙니까? 비정규직 해결. 아, 그거 아닙니까? 예. 이거 개혁의 1순위는 검찰 개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54%. 아니다. 세월호가 54%.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이 바뀔 것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도자 한 명 바꿨는데 내 삶이 바꿔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도 그건 이거지겠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비주얼도 좋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딱딱 담아졌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다. 그렇죠. 국정교과서 이묘리 행진곡 있잖아 이거. 그렇죠. 법 개정도 필요 없고 대통령 말 한마디 지시사항이면 바꿀 수 있는 것을 국정교과서는 9년 동안 이게 한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도.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세월호 그 비정규직 교사 순직 문제도 그것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해결해버려요. 할 수 있는 걸 왜 그럼 그때는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니까 했는데 순직교사 이거는 저도 많이 했고 정의당 정진우 의원도 많이 했는데 인사혁 진짜가 끝까지 한 건 뭐냐면 상시 업무를 본 사람을 공무원연금법상 해당자라는 거예요. 근데 상시는 기관제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해요. 근데 그거를 상시 업무자를 정규직 비정규직자로 구분해 버린 거야. 과도하게 해설한 거지. 그렇죠. 이 법은 아니거든. 순직을 인정하더라도. 그럼 지금도 왜 버텨보지 왜 못 버티나?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그냥. 자, 그리고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런 그 스킨십 또 소통 이렇게 돼서 경호실이 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주영훈 경호실장 그분이 예.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서 검찰 소환될 때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예. 지켜보던 분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분이 그분이야.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손도 악수도 하고 싶고. 이게 뭐. 경호라는 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거든.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호라인 있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너무 긴장하고 힘들 것 같아. 네. 제가 뭐 다른 MBC 라디오에서 영화 속 법 이야기를 매주 한 편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는 그 대통령 특집을 해가지고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통령 관련된 걸 했거든요. 네, 굿모닝 프레지던트 했는데 거기에 묘하게 지금 현실을 한 10년도 더 된 영화거든요. 네. 그런데 묘하게 나와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장진 감독의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다라고 하면서 저거 청와대에서 안가에서 몰래 피부 시술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거 탄핵감 아니야 탄핵감 하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영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피아노 치는 대통령 그 영화를 또 보니까 이건 더 된 거죠. 2000년 초반 영화니까. 그런데 안성기 대통령이 나와요. 그런데 몰래 경호실장하고 분장을 해서 노숙자랑 같이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뭐 몰래 또 택시 운전하면서 또 이야기 듣고 택시 손님으로 또 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경호실장이 동굴 목소리로 유명한 김형일 씨 있잖아요. 김형일 씨가 그 경호실장인데 거기도 엄청 고생하거든요. 아마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면은 경호실장은 정말 고생은 좀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경호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아까 택시 타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듣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여론을. 네네. 과거 DJ 대통령은 네.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 비서실 직원, 경호실 직원을 택시비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좋은 일이 약이든 나쁜 욕이든 다 일단 적어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또 들을 수 있어요.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 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잖아요. 몇몇 사이트.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불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네.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그 재치가 넘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인증 한번 해. 네? 인증 한번 인증이 해. 뭐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인증이야. 누가 믿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나 진짜나 네. 이 작가 말 듣고 그거는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맞아요. 글을 못 써요. 대선 전에 인사하려고 한 달 전에 가입을 했어요. 4월 달에. 근데요? 근데 아이디하고 비번을 까먹었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대선 때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요. 못 찾겠죠. 예. 그리고 그 그거 어떻게 알아내나? 못 알아내요. 못 알아내요? 그래요? 그 처음 가입할 때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디다 어떤 메일로 가입했는지 모르면 몰라졌어요? 힘들지. 그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글을 쓰려고 다시 가입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걸로? 안 될 걸. 아 참 그래서 그래요? 눈팅만 해요 지금 글도 못 쓰고. 보는 것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읽는지 모르. 파리쿡입니까? 네, 파리쿡. 빨리쿡입니까? 네, 파리쿡. 파리쿡. 예. 거기도 진짜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요. 와, 진짜 대단한 그런 그 딴지일보는 안 들어갔어요? 거긴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또 가보세요. 재밌어요. 불펜도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한번 네. 글 올라왔고요. 파리쿡에서도 그것도 봤어요. 언급했다고 올라왔어요. 정치알바에서. 그리고 제가 그 종편이라든지 그 생방송 할 때도 제가 불펜 게시판을 보면서 항상 즉석에서 아이디어와 이런 걸 얻어가지고 그래요. 발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불펜 사실 저도 이번에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 고생했고 네. 내가 욕 많이 먹은 거 다 봤다 이런 거 쓰려고 했는데 못 저도 봤는데? 아이디를 까먹어. 나는 한 10년 전에 가입했는데 10년 됐어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네. 저는 한번 했었어요. 글 썼었어.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 안 쓰다 이번 쓰려고 그랬는데 네. 못 찾겠더라고요. 못했어. 불펜이 네. 한때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왜요? 거기가 지금은 이제 그 뭐랄까 성향이랄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내가 5년 전에 저도 한번 우리 조카가 들어가 보라고. 네네. 그래서 뭐 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요즘은 아주 재밌어요. 뭐 엄청나요. 재밌는 게 막 무궁무진해가지고 뭐 하루 종일 봐도 시간 가는 줄 그래요? 모르고 봐요. 네. 선수 또 불펜에서 엄청 두드려 맞아봐요. 정신 차리고. 그건 화력이 세가지고. 네. 어마무시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그 김정숙 여사도 소탈하고 친근하다. 그래서 좀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고 민원인에게 뭐 라면을 끓여줬느니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울어줬느니 어떻게 하면서 또 박수 받고 있는 모습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그 대선 전주에 그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는 네. 수행팀장 오셨잖아요. 네네. 그 방송도 팀장은 아니고. 네. 반응이 좋더라고. 아, 그래요? 네, 소탈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네네. 재밌다는 얘기 많았는데 네. 그때 그 수행비서가 이야기하고 가면서 너무 떨었다. 그래서 아니, 말 잘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 되게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걸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갔다. 되게 아쉬워했는데 뭐 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워드가 뭐 폭탄주, 뭐 노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김정숙 여사 네. 또 한잔 하시나 보지? 저도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조만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손혜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되겠다. 동창이지. 그럼 이따 오고 물어보면 되겠네. 예, 예. 근데 이것만 물어봅시다. 정 의원한테. 그 김정숙 여사가 지금 TV에서 보여주는 모습,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진짜 그 모습 그대로인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고요. 그냥 말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엄숙해서 뭐, 엄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유경수 여사상, 이것이 뭐 마치 영부인의 상인 것처럼,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 육회 케활 발랄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그 김정숙 여사 이야기는 손혜원 의원 오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경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당선되고서도 강화문 청사에서 계속 직무를 보겠다고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럴 때마다 경호 문제 또 차량 통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지금처럼 연민간에서 업무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부터 우려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빨라도 1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리모델링하고 예산이 책정돼야 된대요. 정부종합청사에 뭐 방탄유리인 것도 막 장착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리고 청와대를 그러면 이제 개방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이제 공사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라도 1년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는 청와대 현재 집무실에서 나오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지금 청와대 집무실은 박근혜 정권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되어 온 상황이에요. 일단 너무 커. 근데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무조건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 집무실은 똑똑하고 문 열고 한참 걸어가야 대통령을 볼 수 있어. 위압감부터 확 생겨버리지. 자객을 막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비서실 직원 혹은 뭐 그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비서동 여민동. 그래서 네. 지금 여민관은 옮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서실하고 집무실하고 거리가 머니까 뭐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여민관에서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래서 이제 광화문 청사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변에서도 뭐 여러 뭐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뭐 관철할 것 같아요. 그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 지하 통로에서 가는 거. 거기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뭐 있다 그래. 국회는 있거든요. 국회는 있고. 국회는 지하 통로가 있어요. 네. T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된 T자죠. 국회 정문이 본청 나오잖아요. 그 밑에 지하 있어요. 쭉 하고 국회 도서관 쪽하고 의원회관 쪽으로 가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청와대를 나와서 다시 정부종합청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출퇴근해야죠. 그렇게 되고 지금 정부종합청사 옆에 별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대상지인 것 같아. 네. 그럼 앞뒤로 경호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앞에는 광장이잖아요. 사람을 못 다니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경호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안 지역이에요. 좋죠. 그리고 땅굴.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그 차량을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또 통제하면 또 시민들이 매일 불편하잖아요. 대통령 차는요. 멈췄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호 대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출퇴근하는 시간에 거기는 항상 또 분빌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멀진 저런 문제. 않으니까 뭐 새벽 한 4시에 출근하면 됩니다. 그거 밤 11시 이후에 퇴근해? 새벽 1시. 네. 체력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땅굴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땅굴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기호 15번. 하지 마. 15번? 15번 김민찬은 뭐 그 서울에 뭐 다 땅굴 다 파져 있다고 뭐 그러더만. 선전했어요. 네. 뭐라고? 아니 그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 몇 표 나왔어요? 표는 모르겠고요. 7등 했죠. 아, 그랬어요? 네, 그럼요. 예, 대선전했습니다. 1% 나왔나요? 안 나겠죠. 1% 안 나왔을 거예요. 조원진 후보가 5만 표? 네, 거기 바로 밑이에요. 등수가. 5만 표면 마포 지역구 투표수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텅텅 비었다. 그리고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전 정부에서 지금 전혀 넘겨주지 않았다. 뭐 100페이지 분량하고 또 10페이지 분량 자료집 2개만 넘겨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단 인수인계에서? 없죠.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정부 상태였으니까 사실상. 파기하진 않았을까요? 파기도 많이 했겠죠. 그렇다면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넘겨준 게 그 관저 거울이야. 거울은 왜 필요했을까요? 거울이 사방에 있다는 게 사면에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야, 참. 내가도 모르겠네. 그 어떤 언론에서는 거울이 있는 이유는 그 행정관 있잖아요. 3급 행정관 윤전추 하고 같이 그냥 거기서 뭐 요가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던데. 그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한 바 있죠. 작년에도. 예, 추측입니다만.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혹시 거기에 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통령이 그 자택에서 서대문 자택에서 나와서 한 3일 걸렸죠. 네. 청와대 들어가는데 속으로 저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을까? 빨리 그냥 이렇게 도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거울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 다 떼고 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지. 변기는 교체했나? 변기는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이사 말고 경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거의 경매는 이제 망해서 나가신 분이잖아. 다른 건 안 건드려도
화장실은 건드려. 변기를 떼요. 왜? 그 망했으니까 앞에서. 그런 걸로. 그래서 딴 건 안 건드려도 변기는 바꿔요. 변기는 새로 교체한다. 뭐 교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도 변기를 교체해야 돼. 오래돼서. 고장났어.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자, 그럼 만약에 이거 기록을 폐기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미 다 상당 기간 동안 공개되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 이외에 그 지정되지 않은 문서나 기록들을 삭제했다. 이게 뭐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이건 범죄입니다, 유죄입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하지만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 말고 공공기록물 관리법도 있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관 행위를 끝낸 기관은 전자기록물 등 해당 자료를 삭제 또는 파기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불법이나 뭐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데 하지만 이번 정권 청와대 관계자가 또 이런 말을 또 했죠. 그동안 관례적으로 더 이상 당연히 전 정권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못한 게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기 위해서 기록을 뭐 고의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은폐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적인 책임 논하기 이전에 도의적으로 또 이제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공무원들이고 직원인데 결국은 본인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행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지정기록물건 뭐 30만 건 얘기도 나오고 20만 건 얘기도 나오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정확히 규정을 봐야겠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30년 지정 기록물 보면 목록도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뭐가 뭔지 알아야 뭐 고등법원장이 열어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서 상당히 이거는 열어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아까 방금 손소변에서 전자결제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은 거의 다 전자결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공무원들은. 근데 컴퓨터가 텅텅 비었다는 것은 그 전자결제를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이게 로그 데이터가 다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구를 못하게끔 지워버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하드웨어가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게 개별 그런 청와대 공무원들의 그 하드디스크, PC 하드디스크 상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한 거는 다 로그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거든요, 서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청와대 서버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그 각 기관의 법무기관과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조국 수석이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의 무단 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죠. 늦은 것도 아니지. 일주일 만에 한 거지. 조국 교수가 얼굴은 순하게 생겼는데 또 강력한 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 조국 교수가 수사권 없잖아요. 없죠. 감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감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권한을 그렇죠? 행사한 겁니다. 요거는 시원하네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경우에 이제 그 보호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15년이고 15년 이내고 30년은 이제 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30년으로 해놨대요. 사생활이 30년이요? 예, 사생활 관련된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30년이 그러니까 최장인 거죠. 예. 30년으로 해놓은 경우가 많고 또 아까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할 고등법원장이 이제 중요한 증거라고 해당돼서 판단해서 또 영장을 또 발부해야 된다. 그 영장이 제시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장에 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목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재판에서 그 대통령 기록물이 증거인지 여부를 알아야.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니까 영장 발부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네. 영장 발부해 줄게. 네. 그 발부된 걸 가지고 가서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꽁꽁 숨겨놨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이게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애초에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한 쪽으로 악용된다고 한다면 이 법 제도에 대해서 이 법 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것은 아까 조국 교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조국, 임종석 비롯해가지고 얼굴 패권이다. 잘생긴 사람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정청래 의원 못 들어가겠네. 가능하지 않나요? 17대 국회 때 그 당직자 여자 당직자들이 뽑았어요. 그래요? 뭘로요? 얼굴 큰 걸로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게 뭐 생겼. 정확한 어딘 그때 1위가 김영춘이었어요. 김영춘은 인정. 승리서 올라갑니다. 2등은요? 2등이 임종석. 3등은요? 3등이 나였어. 진짜요? 4등은요? 이종걸. 그때 여자 당직자들이 나한테 전해줬어. 몇 명이 후보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목희 의원이 나는 왜 못 들어갔냐며. 못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 이해가 갑니다. 네. 아니 이렇게 따지면 선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얼굴 패권. 안 됩니다. 말고 저기 선수 욕 먹어요. 저기 있잖아. 그 반부패 비서관 들어갔잖아. 근데 민정 비서관이라고 또 있지 않나? 있죠, 민정 비서관. 먹어요. 거기 제가 선수가 지금 좀 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뭐 제가 하자거 없는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보세요. JP는 30대 국무총리였어. 그거는 쿠데타 했으니까 그런 거지. 마크롱 알아? 마크롱? 마크롱 마크롱하고 알죠. 누가 나이가 더 많아? 마크롱 몇 살이에요? 39. 손변호가 제가 많지 뭐. 프랑스 나이로는 지금 동갑이겠대. 38.5세. 동갑이네. 그럼 친구네. 크롱이 어. 크롱. 하여튼 크롱마. 근데 마크롱 이번에 네. 그 후보 총리? 그러니까 후보들 저희 선거 때 네네. 공천하는 거 보니까 총선 후보. 전부 30대도만. 거기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더구만. 마크롱이 막 찍어서 되더구만. 후진적이네. 엄청 젊은 사람들. 아니 왜냐면 근데 당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정치는 좀 젊은 분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젊은 저는 그럼 물러나야 되나요? 젊은 지도자. 진짜. 좋잖아, 젊은 지도자. 젊은 괜찮잖아. 지도자. 예. 젊은이들의 지도자. 젊은이들 진짜. 지금 젊은이 지도자 하고 있어요. 청래당에서. 청래당. 우리는 100%야 다. 모든 게. 당내당. 이번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어요. 갔다 오셨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파주에 갔다 이제. 파주? 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했는데 참 좋더구만. 이기고 가니까. 몇 분 가셨어요? 36명에 7명 갔어요. 난 왜 초청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니 알고 있지 않았어? 청래당 맞아요 근데? 아니야. 응? 고문으로 참가시켜줘. 저 등업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네. 맞다. 손수 변호사는 네. 저 당원인데도 왜 초대 안 했어요? 아니 등업을 아직 아니 못했어요. 우리 게시판로 공지를 다 했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특혜를 주지 않아. 그거 맞습니다. 보고 신청을 하는 네. 거야. 역시. 돈을 입금해야 와. 알겠습니다. 야,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못했던 생각도 막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30여 분 오셨는데 어떻게 그 연령 비율은 남녀노소? 남녀노소. 60대 중후반 여성분인데 그 서양 화가 분도 오셨고 그리고 뭐 20살 대학교 1학년짜리도 오고 우리 둘째 아들 친구도 오고 막 다양했어요. 다양하고 재밌었겠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또 강연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각자 돌아가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는 대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더구만. 문재인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로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초기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정말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켜서 잃었다는 생각이 강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하나의 이제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지난번 호회에서도 많은 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동영 작가님도 뭐 당선 투표한 날 그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실제로 감시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지키자.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예, 정의원이 했었어요. 그래요? 예, 예. 내가 했어. 예. 난 옆에 죄송합니다. 거들었을 네. 뿐이야. 그래요? 예. 우리 EJ에서 가장 핫했던 노무현 특집. 네. 거기서 노빠 이 박사가 엄청 울었잖아. 네. 내가 위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쌍욕을 질렀어요. 있을 때 잘하지 개씨. 이렇게. 그러니까 있을 때 못했거든 그때. 우리 다 노사모였지만 맞아요. 있을 때 못했거든. 그래서 이 작가 노사모였어? 노사모 오래 했죠 저도. 완전. 노사모였구나. 이제 아이디가 이 작가였어? 아니. 안동 영주에서 그것도 아직 까먹었어. 나는
그때 썼던 아이디 쌀리비. 그 아직 쓰고 있어요. 똑같아. 예, 트위터도. 지금도 뭐 쌀리비야. 아, 참언론이었나? 이 작가?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그때 그래도 꽤 많이 그거 받았어요. 우리 그때 당원 가입 받았잖아. 경선 때. 그렇지. 꽤 많이 선거인단. 받았어요. 네, 선거인단. 시사인을 발간하는 그 회사 이름이 아마 주식회사 참언론일 겁니다. 그래요. 할 때만 그랬어. 이 작가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네. 노사모도 하고. 괜찮았어요. 네. 손변은 안 했지? 네. 뒤늦게 정신 차린 사람이구만. 근데 저는 노 대통령 서거하고 그날 시청 앞에서 그날 아주 뜨거운 날 시청 앞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뒤늦게. 지난번에 나온 조대진 변호사? 예. MBN인가? 어디 나와서 한 번 하는 거 봤거든? 야, 완전 문바대. 예, 문바에 맞아요, 거기. 막 거기서 막 소리 내면서 하는데 시원하더구만. 예. 조대진, 또 김남국 대표적이지. 또 하나 또 있잖아. 그때 우리 부산 갔던 박지훈? 누구? 박지훈? 박지원? 거기는 어때? 거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넘어왔어. 넘어왔어? 예. 거기가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찍었거든. 내가 봤거든. 같이 가서 찍었거든. 근데 선거 다음 날, 수요일 날. 와, 엄청 빨아주더만. 입에 막 못하게 나왔어. 그래요. 하여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소통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적폐청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짐 잉글리시. 네, 전화영어 짐 잉글리시 광고 들으셨는데요. 매일 30분이나 1시간씩 아주 여유있게 영어로만 대화를 해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질도 좋고 중요한 게 또 수강료 아니겠습니까? 매일 30분씩 한 달 하는데 95,000원 아주 저렴하고요. 영어 울렁증 시험 준비생 있는 분, 시험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짐 잉글리시입니다. 검색창에서 짐 잉글리시 검색하시면 쉽게 정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짐 잉글리시.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광고 듣고 왔는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적폐청산 문제는 사실은 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대통령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당장은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요. 또 여야가 합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대통령의 의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국정교과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네. 교육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령을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시행령을 고쳐놨대요. 준비하고 있었죠. 왜냐면 고시. 예. 고시니까. 예, 고시. 그래서 고시.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시행령이 있거든요. 예. 정부 시행령은 모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처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애꿎은 돈만 날렸네요. 국민 세금만 국정교과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폐청산, 테러방지법. 이건 이제 법으로 국회에서 그렇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공수처 신설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녹록치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뜀틀은 국민 지지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 우리 당 망하겠구나 이거. 지방선거 때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개헌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해요. 지방선거랑. 그럼 무조건 대통령이 이것은 키를 쥐고 가는 거야. 그리고 국민투표에 찬성하면서 야당 찍기가 어렵습니다.
1번을 찍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일자 투표잖아요. 그때는. 네네. 후보가 많으니까. 일로 쫙 국민 찍겠네요. 투표를 찬성하잖아요. 네. 찬성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찬성했는데 정부의 힘을 밀어주자. 그래서 일자로 1번으로 쭉 갈 수가 많아요. 국민투표 찬성하고 광역단체장 1번 찍고 지자체장 1번 찍고 네. 광역의원 1번 찍고 기초의원 1번 찍고 네, 비례 1번 찍고. 비례 1번 찍고 저거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예견을 한다면 이런 것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야당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때는 항상 그 주도권을 항상 대통령한테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좋아도. 왜냐하면 전국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슈가 다 이걸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대통령들은 이걸 싫어해요, 원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개헌 문제로 다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올해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하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 나 자꾸 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올 정기국회 때 또 열심히 또 해야죠. 추경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추경이도 나오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오늘이죠. 이제 화요일. 녹음일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에 이제 이낙연 후보자 공무원중위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이랑 이야기했는데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개헌 어떻게 뭐 하냐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국회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기자가 또 확 물었죠. 대통령이 뭐 개헌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다라고 다 정리를 했는데 한 발 물러나면 정리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헌법 규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네. 발의해가지고 제안하거나 헌법 개정을 아니면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 단일한 그런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완성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법 개정안 발의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건데 물론 발의했다가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힘도 빠지는 역할. 미국은요. 네. 모든 법에 제안권이 국회에 한정돼 있어요. 행정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 입법이 있잖아요. 예. 미국은 없어요. 법을 하나도 못 내. 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궁금한 게 언론 보도 보면은 이게 의원 입법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행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청부 입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예산 편성권 있잖아요. 네. 행정부에 없습니다. 의회에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해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의회가 막강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네들이 다시 또 심의까지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하고 척지근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재밌네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박순춘 보훈처장이 사표를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표 말고 어떻게 내보내는 방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표를 썼고 수리가 됐고 이름으로써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할 수 있게 됐고요. 그분은 이제 못 와요. 안 봐도 돼 이제.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 다른 것보다. 네. 몇 년을 한 거야 지금 도대체. 6년 아닙니까? 최장기간 MB 때부터 그렇죠. 했으니까. 보훈처장. 그리고 5.18 기념식이 역대 최대 인원으로 치러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갑니다.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 가장 많은 인원이 또 초청됐다고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동안 계속해서 막았잖아요. 재창을. 합창만 시키고 또 그 국가 공식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MB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번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참석하시죠.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 대통령이 돼서 참석하겠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미가 굉장히 있겠고 또 특히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또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을 홀릴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협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과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 지시했고요. 또 정윤회 문건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야겠다 해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재수사, 또 경찰은 자체적으로 최경락 경위 사망 사건 재수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상당히 드러냈다. 이러면서 검찰이 지금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다. 검찰 내부가. 손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렁였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진정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술렁였고 여전히 술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도 물러났잖아요. 네, 김순환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이임식도 했는데 예. 15일자로 물러났죠. 근데 저는 그 이임사가 오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를 절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정의의 절제가 네. 어디 있어? 아니 소동파의 송나라 문인 소동파의 그런 문구를 이종하면서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 결국은 너무 정의로우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과하게 이제 파헤치거나 먼지털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지금 현 정권에게 경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네. 개인적인 소외다 네. 이런 거고 김수남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겠죠. 예. 네, 우병우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치지 마라. 나를 치는 것은 지나친 정의고 잔인한 거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검찰총장이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안 나가고 버티면 내보낼 방법이 없거든 사실. 없죠. 2년이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물러나면서 제가 물러날 테니까 봐주세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하여야 한다. 아주 오묘해요, 저는 사실 이게. 그런데 이 와중에 이영렬 그 수사국장이죠? 하고 안택은 이영렬 그 지검장하고 예, 중앙지검장.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 그죠? 예.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네. 같이 술을 먹고 돈 네. 봉투까지 돌렸다고. 4월 21일이죠. 예, 서초동 식당이었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 직무 관련해 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는 괜찮다는 또 이게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돈을 돌려줬다고 하지만 네. 사실 안택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사건의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 우병우랑 1000여 차례 통화를 했고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네, 물론 인사 관련된 그런 직무를 하는 그런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 많이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그 감찰 대상은 또 아니었다라고 검찰이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이상하지. 이게 그 박 전 대통령하고 우병우 전 수석을 이제 그 기소한 후에 4일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수사가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만 재판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이고 좀 이상한 시기에 만났고요. 또 저는 또 한 가지 또 이해 안 되는 게 뭐 검찰에서는 큰 수사 끝나고 나면 수사 이제 했던 검사들한테 이제 뭐 금일봉 주면서 이제 노고를 치하하고 하는 게 관행이었다.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뭐 관행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이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 검사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소속의 이제 검찰국장과 또 법무부 소속의 이런 그 간부 3명에게 줬다. 제가 볼 때는 좀 글쎄요, 약간 좀 이례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 말처럼 공수처라든가 공수 문제라든가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는 문제는 법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텐데 공수처 수사권 요 2개만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제 이건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독점에서 분산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런 걸로 이제 옮겨가는 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그래서 독점은 안 됩니다. 근데 수사권도 독점돼 있고 기소권도 독점돼 있고 예. 영장 청구권도 독점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예.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 독점도 분산을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경찰도 수사권 독립을 좀 시켜주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돼요. 기소는 검찰에서 한다고 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자연적으로 예방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 독립 또 기소권 분산만 해도 검찰 개혁의 스타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뭐 오늘 법조인 손별을 잘 알겠지만 재헌 후회 때 검찰 파쇼냐 경찰 파쇼냐 검찰 파쇼가 그나마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다 가져간 거거든. 그러면서 언젠간 돌려준다는 약속하에 갖고 왔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검찰권이 막강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찾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제 잔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제 잔재.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은 조선인이 하고 검찰은 일본 사람이 하고 그래서 통제하고 다 보고받고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 뿌리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 나누는 쪽으로 가는 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검찰의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또 하나 논의돼야 되는 게 경찰도 사실은 경찰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발전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건.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때를 놓칠 수 있어요. 2012년도에 경찰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해놓고 다 덮은 거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수사권 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밖에 손혜원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야기 잠깐 듣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식 복귀하셨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복귀 잘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셔야지. 후아닝. 네. 후아닝. 웰컴. 환영. 선거 마치고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죠. 일도 많고. 그냥 재밌는 기사 너무 봤는데 좋았어. 그 김정수 여사하고 같이 그 숙명여고 거기 모임에 가셨다고? 뭐 어떤 모임이에요? 기대표 모임이라 그래서 네. 각 기별로 이제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그 기대표예요. 우리 동기에. 이제 선거도 좀 치르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우리 기대표를 했는데 자주 못 갔죠. 근데 그 투표 당선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일 기대표 모임인데 거길 가야 되겠대요. 난 기대표 모임인지도 모르거든. 저는 안 가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일정이 잡히기 전에 가겠다고. 근데 이제 기대표를 계속 못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표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에 또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또 어르신들 나오니까 스승의 날도 가까워지고 그랬으니까 가겠다 그래. 그래서 알았다. 그럼 이제 미리 이제 내가 연락을 좀 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취임식이 잡힌 거예요, 그날. 원래 12시에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취임식 갔다가 또 청와대 근처에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 인사가 있었나 봐요. 그것도 공식으로. 거기 갔다가 이제 1시 반에 숙명 가서 저는 먼저 가서 좀 기다렸죠. 보니까 뭐 원래 1시 반이면 다 끝나는 건데 이제 영부인으로 첫 그 일정을 오신다고 하니까 뭐 그 할머니 선배님들,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뭐 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있었는데 좀 더 늦어가지고 1시 한 50분 정도 딱 도착을 했는데 기대표 모임이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완전히 축제가 됐죠, 그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3구에서 최초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겼어요. 어떻게 숙명여고 동창생들도 활약이 컸습니까? 우리 강남에만 6만 명 살아요. 야. 6만 명 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숙명 여중고에 또 그 학생들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강남 병 가면 내가 이긴다고. 가세요. 사퇴하세요. 이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그게 숙명여고가 강남 병에 있어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 김정숙 여사한테 호칭이 달라졌어요? 손혜원 제가? 의원님이 부를 때? 안 부르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청수가지 그냥. 정수가. 정수가 혜원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 총선 때도 걔는- 정수기가 한 번 와야 되는데 뭐 걔는 그랬잖아. 나보고 혜원아 그러는데 나는 안 불러. 그렇죠. 이름 부르기도 못하고. 그때 존댓말을 그렇네요. 못하겠어 아직은. 근데 존댓말 못하겠어. 근데 뭐 공석 자리에서는 또 존댓말 쓰고 하시겠지. 뭐. 근데 그게 잘 안 돼. 안 돼. 진짜요? 안 만날 거야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문자로 하세요. 저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서로 말 편하게 놓았던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이요. 호칭을 못 해요. 국회의원한테 뭘 그래. 아니 그 진짜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가장 좋은 게 사람들 있고 그러면 야 청래야 이렇게 하기가 좀 껄쩍지근하면 정 의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무난한데요? 가장 무난하잖아요. 선배들도 후배들도. 김 여사?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고등학교에 안 부르고 말 거야. 갔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모르고 중학교를 딱 갔는데 너무 부동 자세로 의원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요? 물론 이제 제 직접 선생님은 아니지만 은사님이시잖아. 중학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브리핑 자리를 놓고 마치 업무 보고하듯이 너무 민망해. 나도 이제 국회의원 됐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초선 때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도 불편하지만 본인도 불편할 거야. 김정숙 여사도 굉장히 불편할 그럴 수 거예요. 있죠. 느끼거든. 저하고는 뭐 그럴 건 없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는 뭐 가까이 저는 사실 선거 때도 전혀 전화 연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편한 게 있고 그렇다고 연락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체 연락을 안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가 멀쩡하게 현역 국회의원인데 나보고 비선 실세래. 비선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오후에 받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일체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이제 갔는데 사실은 좀 감동스러웠던 거는 이 선생님이 86세 된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정 선생님이었고 옆반 담임쌤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111년 만에 고종의 언비가 만든 학교인데 111년 만에 다시 왕비가 나왔다.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나왔다는 거라면서 내가 학교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게 민망했는데 오늘 이런 영화를 보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울진 않았어요. 여사가.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11시부터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영부인 가시니까 간다는 얘기를 해놨더니 제 친구들은 그 동네 사는 이제 대치동 사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고 우리 동기니까 김 여사도 마찬가지로 본다고 다들 나왔어요. 한 10명쯤 나와 있었고 근데 그건 기대표만 있었잖아. 근데 너무 뜻밖의 한 팀이 온 거야. 우리가 이제 꽃다발이 있고 거기 옆에다가 이 김 여사를 놓고는 이제 거기 기별로 대표들이 기수별로 모여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어떤 기가 하나가 한 6명인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는 여기 지금 서서 우리 영부인 옆에 쓸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언니 친구들이 온 거야. 근데 언니 친구가 뭐예요? 김 여사가 2년 선배인 언니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친언니. 우리 중2 때 고1이었어, 그 언니가. 근데 우리 학교 때 그 작은 아씨들이란 연극을 했는데 언니가 주인공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스타 중에 스타였던 명숙이 언니라고 김명숙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정말 스타였어요. 너무 이쁘고 세련되고 그러니까 정숙이는 항상 그 언니가 가장 자랑이었어요. 그랬는데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언니가 돌아가실 때 나 언니랑도 되게 친했거든. 근데 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언니가 결혼도 안 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NYU 교수가 됐어. 근데 얘가 이제 청와대 왔다 그래서 와서 코디 해주고 그러려고 방학 때 와가지고 막 옷차림도 해주고 언니가 원래 시청각 교육과 나왔는데 미국 가가지고 무대 미술을 해서 의상을 했어요. 언니가 해주고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고 친했던 언니인데 얼마 안 됐겠네 돌아가신지. 아니야 청와대 계실 때야. 청와대.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이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 서로 이 사람도 말이 없고 그리고 뭐 둘이 부산에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 남편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듣자고 종편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안 나갔는데. 근데 그때 그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감동이었어. 내가 언니랑 친했기 때문에 상가를 2번을 갔어요. 근데 2번 다 상주를 문 대통령이 하는 거야. 처형이네 대통령한테는. 예. 그리고 문 대통령하고 준영 씨하고 둘이서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우리 김 여사가 진짜 너무 상심했어요. 이 언니는 우리 김 여사한테는 저희 멘토였고 정말 그 모든 인생의 롤 모델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글쎄 언니 친구들이 얘는 모르는 그 친구들인데 내가 명식이 동창이야 하면서 언니 친구들이 왕창 모여. 그때 거기서 그냥 눈물 터졌구나. 눈물이 터지면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막 했었는데 그 장면이 이제 있었죠.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예. 자, 매주 한 번씩 에피소드 하나 해주세요. 재밌네. 그래서 나는 그때도 사실은 그 문 후보, 문 대통령께서 거기서 그 상주하는 걸 보면서 그 청와대 있을 텐데 그 처형이 마지막 가는 길을 거길 자리를 상주로 지키더라고 하더라고 둘이. 그때 아주 감동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폭탄주 얘기해 주세요. 폭탄주는 뭐지? 몰라 우리도. 저도 몰라요. 몰라 나는 폭탄주. 그래요? 잘 만드시나? 여사님 몰라.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술 잘 안 해. 그래요? 잘못된 정보네요. 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사하고 오세요. 어디서 뭐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폭탄주를 뭐 드셨다거나 만드셨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키워드가 폭탄주라고 네. 그랬어. 어디에 나와요? 수행하는 분이. 이주정은 누구예요? 다음 주에 물어보고 갖고 오세요 뭔지.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예. 자, 호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드리고.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누군지 말 못하겠고. 서울 당선된 사람인데, 친구가 이게 어떤 행사장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MB 아닙니까? 누군지 말 못합니다. 이름을 그냥, 예를 들어 수호면, 수호야! 이렇게 한 거야. 네. 근데 그 시장이 완전 불쾌한 얼굴로. 어따 대고 감히. 우병우가 그랬다며? 감히 내가 시장인데 네가 예전에 친구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안했대요. 그 사람도 사람이. 아니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친구지 무슨 그렇지. 소리야. 난 안 부를 거야. 그런 근데 일이 있었어요.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상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갖춰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한 어른들 많이 계세요. 그때 믿음직스럽다. 저렇게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잘 다스리면서 인사할 사람한테 인사하고 하기 싫어 보이지만 다 이제 꾸벅꾸벅 인사하면서 잘 챙기고 하는 것들 보면서 그때는 호감을 단순히 가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줘.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투표하신 어른들 적지 않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백원 의원 스타일이 좋아. 야! 이러면서 없다는 거 일로 와! 이게 좋아. 이런 엽차게 올라가는 거 그냥. 이게 이렇게 좋아. 시원해. 그거 알겠습니다. 사과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요. 대신 사과했죠. 예. 그래서 대인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86회 방송을 만나실 수 있고요. 정청래 키워드 분석 뭡니까? 인사. 대통령 지지율. 알겠습니다. 인사,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원년 정 멤버 3명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별로 할 게 없네. 네? 아니, 좋았어요. 예전에 할 테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85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이거는 방송 내보내지 마십시오. 예. 주사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주사파의 주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이거 괜찮아. 나가도 돼. 이런 거. 뭘 돼요. 안 돼, 안 돼. 어때? 안 돼. 편집하면 안 돼. 왜 나가도 돼. 이런 거는. 와, 이렇게. 근데 여기 주사파 그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네. 임종석 주사파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당에 더 많어. 그렇게 따지면. 바른정당에도 있고. 바른정당에도 있고. 그리고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전문가 아니십니까? 박정희는 남로당 출신이야. 무기징역까지 받았어. 참고로 무기징역? 네. 이동영 작가님의 저서 와주퇴의 박쥐들 읽으시면은 다 나옵니다. 김문수 이재호 뭐 어따 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군요.
그래요. 달라지고 있는 종편의 모습. 근데 방금 송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그 스탠스를 유지할지 알 수 없어요. 언제 돌변해서 물을 뜯을 수 있어. 이게 당선 다음 날 그 다음 날하고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지금하고 약간 달라지는 게 방송사의 어떤 논조나 기조가 달라졌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좀 적대적이었던 그런 패널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조금 말 속에 뼈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거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하나 터지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네. 폭탄 선언합니다. 네. 제가 종편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건 지난주 우리 호해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여론조사 했어요. 결과가 어때요? 제 페이스북 이런 거죠. 취지는 나는 임명직에는 진출하지 않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굳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했는데 그것마저 내가 하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뭐냐? 종편에 출연하는 거다. 굳은 일. 종편에 출연하는 일. 근데 가리지 않고 하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러나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반반이면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다. 3분의 2면은 높네요. 개헌이나 개헌. 그래서 그렇지. 개헌. 180석. 네, 180석이지.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다녀가신 분이 7만여 명. 댓글이 900여 개가 달렸는데 사실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 읽지도 못하는데 반대가 없어요. 다 읽으셨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네.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네. 근데 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댓글이 한 500여 개 달렸어요. 네. 반대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트위터도 올렸어요. 네. 근데 반대가 없어요. 그래서 99.9%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샤이 정청래가 없네요. 그냥 다 네. 드러내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정치 인생 13년 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는 진짜 응대를 안 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사실 TV조선에서 시사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절반 정도 됐어요. 찬반이. 그래서 원래도 안 나갈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안 나가고 이제 판도라를 나갔는데 이제는 앞뒤 가릴 거 없고 다 나가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어달라 이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섭외가 없네요. 네, 그게 문제죠. 저도 사실은 그동안 TV조선 채널에 출연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아예 섭외가 안 와. 저 새끼는 원래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TV조선 채널 관계자 앞으로 다 나갈 테니까. 이 작가도 폭탄 선언입니까? 폭탄 선언입니다. 네. 다 나갈 테니까 불러주시기 바라고. 이 작가. 네. 봉화마을 다녀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안 갔어요? 이번 주말에 갈 거예요. 주말에? 네. 그러면 5월 18일 날 네. 제가 자리 하나 마련할 테니까 서울시당에서 버스 세대가 가거든요. 광주? 5.18 참배하고 봉화마을까지 다녀오는 길이. 같이 갈까요? 방송이 예정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종편입니까? 네, 종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TV조선 채널의 관계자 많이 연락 주시고 다만 96,000원짜리는 안 나갑니다. 96,000원도 있어요? 있어. 수호가 자주 나가는 96,000원짜리. 저도 안 나가요 이제. 그래? 그럼요. 안 나가요. 그래. 그래 나가지 마. 짜증나. 네, 안 나가. 네, 안 나가. 그래요. 연합뉴스도 96,000원. 그래. 연합 YTN 신율 교수 아웃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요? 예. 간둬야지. 그 2012년부터 박근혜를 위해서 하다가 좋은 자리 맡았으면 이제 바꿔야지. 안면 인식장의 그 발언? 예. 그 발언을 왜 한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시간 했다고. 그래서 뭐 기억력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해서. 언제요? 당선 후에?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민과의 소통을 대통령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막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국민과 스킨십 이렇게 즐기는 대통령 그리고 댓글도 직접 달고 그러면서 자 일주일간 행보를 예. 짤막한 브리핑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업무 지시 제1호 일자리 창출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고요. 그 위원장이 또 대통령 본인이라고. 그렇죠. 그만큼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맡고요. 그리고 첫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갔고요. 그리고 업무 지시 2호가 국정교과서 폐지, 니뮬레 행진곡 재창을 해라. 이게 2호였고요. 적폐청산. 그리고 3호가 미세먼지. 4호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석탄 때는 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해라. 그리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김초원 선생의 아버지 김성욱 씨 59세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예. 눈물로써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것도 획기적인 걸 많이 했고 또 국민과 소통. 네. 방금 여러 가지 얘기한 건 소통인데 그중에서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던 모습도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인선을 발표하고 네. 박근혜 정권에서는 밀봉해서 왔잖아 윤창중이가. 밀봉해 갖고 흔들면서 나도 안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민과 소통 그리고 참모진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차담하는 시간 갖고 또 직원들이랑 그 청와대 내에서 같이 구내식당에서 네. 같이 밥 먹는 모습. 네. 밥을 이제 스스로 이제 담아가지고 그 뭐 또 이것도 뭐 퍼담았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기사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어떤 권리적인 모습과는 전혀 그리고 상관없다. 출근하는 모습.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배웅하는 모습. 그러다 빡 뛰어와가지고 바지가 좀 짧다. 그랬더니 이게 유행이다. 배바지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뭐 우리 진영이야 당연히 박수 치는 일인데 손소 변호사 주위에 네. 보수 많잖아요. 많죠.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의 일주일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단 아예 언론을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기 싫다? 네. 그런 분들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대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면은 약간 여론에 동떨어진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진보이든 보수이든 뭐 정답은 없죠. 뭐 어떤 게 하나가 옳고 하나는 그르다, 뭐 하나는 선이고 악이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잘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크로스 보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하지 않은 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는 뭐 우호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결국은 본인의 원래 표심대로 돌아갈지는 모르고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삐걱삐걱대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결집 시도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 기억에 박근혜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이게 비교될 텐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게 확 바뀔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제 23일로 잡혔는데 오늘 잡혔는데 또 수의 입은 모습 보이면 또 23일에 나오겠네요. 머리 막 컹커러진 모습 나오겠네요.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2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CBS 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한국 리서치 연수가 나왔는데 한겨레는 창간 29돌 창간 기념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 가 77% 정도 나왔고요. 잘할 것이다. 87% 정도 나왔는데 잘할 것이다는 TK에서도 74%. 야, 엄청납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75%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 후에 가잖아요. 그러면 85%를 넘을 것 같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 그래서 역대 최고가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86%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YS는 듭니다. 결국 90% 벽을 넘어버렸었는데. 근데 갤럽에서 조사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판도라 그 준비하면서 봤더니 갤럽에서 역대 대통령 최고 지지율과 최저 지지율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최고 지지율이었더라고요. 86. 그래요. 수치로 맞아요. 잡힌 거.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높은 아니, 당선 바로 직전인가 뭐 하여튼 그랬다 그러는데 신율 교수는 계속 그 전에도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에요. 아 그래요? 나하고는 좀 친해요. 아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네. 좋아해주고 YTN 종편인 데서 나를 네. 막 디스하잖아요. 그러면 아 네. 그런 분은 아니라고 계속 저를 방어해줬어요. 자 그리고 2달간의 공백을 끝내고 오늘부터 다시 합류한 손혜원 의원은 오늘 일이 있어서 약간 녹음 시간에 늦으니까 이따 오시면 소개해드린 걸 하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쇼핑몰, 이미지컷, 파노라마 VR 등 다양한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로우비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 기획에서부터 제작, 관리, 유지 보수까지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고객과 소통하는 크로우비즈입니다. 홈페이지는 crowiz.co.kr 또는 010-2835-6552로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굼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굼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크로위즈, 홈페이지 쇼핑몰 등을 제작하는 크로위즈 웹 컨텐츠 프로덕션입니다. 크로위즈에서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방문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발굴해서 홈페이지, 쇼핑몰, 사진, 동영상, 일러스트, 3D, 파노라마 VR 등 다양한 웹 컨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개인이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이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특히 쇼핑몰 같은 거 하면은 꽤 깔끔하고 또 다양하면서 눈에 확 띄게 만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크로위즈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8254-6552 홈페이지는 crowiz.co.kr이고요. 문의할 때 정치 알바 듣고 연락한다라고 하면 행복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 술친굼.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 요즘에 팟캐스트 여러 군데서 술친굼 광고를 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후기를 올리는데, 너무 좋다고. 술이 안 챈다고. 또, 다음날 숙취가 없다고. 제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있지요? 네. 아직 먹지는 않아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주머니 한 개씩 넣고 가서. 군뱅이 헛개 오늘 강황. 먹어야 되겠네. 그래요. 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예. 네. 일주일. 5월 9일 날 당선됐으니까. 녹음 기준으로는 딱 일주일. 딱 일주일입니다. 그죠?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역사적 의미. 예.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힌 최초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조선시대부터 통틀어가지고 왕의 목을 친 역사가 한 번도 없다라고 네. 맨날 얘기했거든요. 네. 이번에 국민들이 한번 끌어내려버렸네. 네. 최초의 거고요. 또 하나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무혈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스민 혁명도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예.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 혁명이다. 그렇죠. 그래요. 4.19 혁명도 그래서 피를 흘렸으니까. 201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촛불 국민.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이런 질서 있고 평화로운 명예로운 혁명이 없었어요. 예. 그렇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4.19 같은 경우도 미만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결실을 맺은 혁명이다. 그 한복판에 꽃처럼 피어난 것이 집약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 듣기 전에 그 사진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이와 같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 사인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8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진행하는 첫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 성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 집권에 발표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5년 뒤, 10년 뒤에도 민주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책은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권 연장인 정청래입니다. 예. 건배사를 싹 바꿨어요. 네. 뭘로요? 지금까지는 제가 정권 그러면 교체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정권 그러면 연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권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해보죠. 같이 하시겠어요? 예. 자, 정권 연장! 예. 다시 연장은 들지 말고 예. 합리적 이성과 넘치는 지성으로 문재인 집권 이후 그 2기 또 준비해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실 뭐 지금은 어떻게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일주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들이 국민들이 너무 과거 정권하고 이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만 5년 10년 후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여당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익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여당? 첫날부터 짝짝 달라붙어요. 나는 이제 여권 인사다 이제. 여권 인사 그렇죠. 여권 인사. 네. 두 번째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여권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죠. 예. 좋은가요? 네. 좋아요. 그냥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존재만으로 즐겁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담을 나눴습니다만 그 스승의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학교 찾아가지고 아이하고 사진 찍은 거. 네. 아이가 종이 사인지를 종이. 찾았죠. 예. 그때까지 대통령이 아이와 눈 마주쳐 기다려주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쪼그리 앉아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쪼그리 앉아서. 야, 몇 년 만에 이런 대통령 모습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9년 만이죠. 이후에 가장 명장면이고 가장 명사진이야. 이제 저는 조국 교수 있잖아. 예. 네. 조국 교수가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 들고 걸어오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그 까까머리 초등학교 아이. 다른 아이들은 이미 사인을 받았어요. 막 난리가 났어 교실에서. 근데 이 아이는 못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대통령 가시려고 하는데 가방에서 막 찾은 거야. 그걸 보고 뿌리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기다려준 거예요. 아이 귀엽더라고. 까까머리 태권도. 네, 그러니까요. 예, 전형적인 그런 까불까불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뭉클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모습이 생각 들고 앞으로 그런 대통령 민주당에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세 없는 안구복지. 그래요. 네. 예. 야, 세금을 더 내지 않았는데 안구복지도 되고 그리고 주름살도 많이 다 펴졌대요. 누가요? 많은 국민들이 시술 받지 않고 네. 뭐 보톡스, 예. 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필러. 예. 이런 거 시술 안 받고 네. 주름이 쫙 펴졌대. 필라는 간접 광고 아닙니까? 대놓고 광고. 그거 고유명사 아니었어요? 그래 어쨌든 더 말고 한 30년만 민주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종편에서 맹활약 하고 있는 손소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종편 자주 나가잖아요. 뭐 특별히 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종편만 나가는 건 아니고 종편 이외의 다른 방송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예. 종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좀 많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천지개벽? 예. 네, 천지개벽. 거의 이게 뭐 문비어청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모 방송은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방송사에. 고유 색깔이 빨간색인 방송사가 있습니다. 퍼렇게 바뀌었다며.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자막 배경도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게 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그 앵커들도 좀 잘생겨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저는 좀 신기한 게 네. 내가 옆에 앉아있니까 좀 민망스러울 정도라더라고. 네네. 오글거리죠. 네. 그러니까 늘 민주당하고 문재인 까던 보수 그러니까요. 패널들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저 인간들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근데 모 방송사에서는 직접 이런 전달도 했어요. 와서 뭐 어떠한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직접 할 정도로 어떠한 문재인 얘기 뭡니까? 대통령을 네, 디스하는 내용을 하지 마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줘봐요. 안 돼. 하나만 얘기해봐. 지지율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또 삐끗하면 또 이제 막 달라들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이제 그야말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낙폭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그렇고요. 계속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 뭘 해결했으면 좋겠다. 1위가 저도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검찰 개혁 아닙니까? 비정규직 해결. 그거 아닙니까? 예. 이거 개혁의 1순위는 검찰 개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54%. 아니다. 세월호가 54%.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 삶이 바뀔 것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도자 한 명 바꿨는데 내 삶이 바꿔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도로 그건 이거지겠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비주얼도 좋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딱딱 담아졌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다. 그렇죠. 국정교과서 이묘리 행진곡 있잖아 이거. 그렇죠. 법 개정도 필요 없고 대통령 말 한마디 지시사항이면 바꿀 수 있는 것을 국정교과서는 9년 동안 이게 한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도.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세월호 그 비정규직 교사 순직 문제도 그건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해결해버려요. 할 수 있는 걸 왜 그럼 그때는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니까 했는데 순직교사 이거는 저도 많이 했고 정의당 정진우 의원도 많이 했는데 인사혁 진짜가 끝까지 한 건 뭐냐면 상시 업무를 본 사람을 공무원연금법상 해당자라는 거예요. 근데 상시는 기관제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해요. 근데 그거를 상시 업무자를 정규직 비정규직자로 구분해 버린 거야. 과도하게 해석한 거지. 그렇죠. 이 법은 아니거든. 순직을 인정하더라도. 그럼 지금도 왜 버텨보지 왜 못 버티나?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그냥. 자, 그리고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런 그 스킨십 또 소통 이렇게 돼서 경호실이 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주영훈 경호실장 그분이 예.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서 검찰 소환될 때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지켜보던 분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분이 그분이야.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손도 악수도 하고 싶고. 이게 경호라는 것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거든.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호란 있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너무 긴장하고 힘들 것 같아. 네. 제가 다른 MBC 라디오에서 영화 속 법 이야기를 매주 한 편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는 그 대통령 특집을 해가지고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고 지난주에 지난주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통령 관련된 걸 했거든요. 네, 굿모닝 프레지던트 했는데 거기에 묘하게 지금 현실을 한 10년도 더 된 영화거든요. 네. 그런데 묘하게 나와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장진 감독의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다라고 하면서 저거 청와대에서 안가에서 몰래 피부 시술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거 탄핵감 아니야 탄핵감 하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영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피아노 치는 대통령 그 영화를 또 보니까 이건 더 된 거죠. 2000년 초반 영화니까. 그런데 안성기 대통령이 나와요. 그런데 몰래 경호실장하고 분장을 해서 노숙자랑 같이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몰래 또 택시 운전하면서 또 이야기 듣고 택시 손님으로 또 타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경호실장이 동굴 목소리로 유명한 김형일 씨 있잖아요. 김형일 씨가 그 경호실장인데 거기도 엄청 고생하거든요. 아마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면은 경호실장은 정말 고생은 좀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택시 타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듣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여론을. 네네. 과거 DJ 대통령은 네.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 비서실 직원, 경호실 직원을 택시비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좋은 일이 약이든 나쁜 욕이든 다 일단 적어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또 들을 수 있어요.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 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잖아요. 몇몇 사이트.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불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네.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그 재치가 넘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인증 한번 해. 네? 인증 한번 인증이 해. 뭐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인증이야. 누가 믿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나 진짜나 네. 이 작가 말 듣고 그이는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맞아요. 글을 못 써요. 대선 전에 인사하려고 한 달 전에 가입을 했어요. 4월 달에. 근데요? 근데 아이디하고 비번을 까먹었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대선 때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요. 못 찾겠죠. 예. 그리고 그거 어떻게 알아내나? 못 알아내요. 못 알아내요? 그래요? 그 처음 가입할 때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디다 어떤 메일로 가입했는지 모르면 몰라졌어요? 힘들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글을 쓰려고